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어제 중국 내이멍구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짙은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래먼지 때문에 마치 화성에 온 것처럼 도시는 온통 주황빛으로 변했고요. 또 학교 수업, 공장 조업도 중단됐는데요. 이 황사의 영향으로 중국 산시성과 허베이성 등 13개 성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베이징에서는 공기에서 흙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이 모래먼지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황이죠. 특히 수도권, 강원, 충남과 경북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적은 양이지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이 비에 황사가 섞여서 내릴 것으로 보여서 우산은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황사 내일까지 머문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호흡기 건강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지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대만에 퍼지고 있는 식중독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때문에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고 여행자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토 씨와 함께 브라질의 환경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감시 체계가 흔들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테러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연루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러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과 암호화폐를 받아 범행 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건데요. 백악관은 공격의 책임은 IS에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자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웠다가 고객의 돈 10조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최고 형량은 110년이나 검찰이 구형했던 50년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법원은 프리드의 재산 110억 2천만 달러, 약 14조 8천억 원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라 사태 주범인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어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파리올림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가 외국 군대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는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탐지견 등의 중요 분야에서 임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프랑스 경찰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현장 보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 보안을 위해 경찰 외에 18,000명의 자국 군인을 동원할 예정인데요. 프랑스는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자행한 이후 국내 보안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가마네가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북부를 강타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가마네는 평균 풍속이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이동 중인데요. 마다가스카르가 있는 인도양 서남부에선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평균 12개의 열대성 폭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하는 것과 같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를 하고 또 위반 사항을 추적해왔던 전문가 패널이 이제 창설된 지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28일에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이 전문가 패널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이 시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활동이 다음 달 30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의거해서 창설이 됐고요. 네. 현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매년 2번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 또 유엔 회원국에게 제재 이행과 관련된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담당했던 패널입니다. 네. 이 전문가 패널이 이게 국제사회의 이 위반 활동을 실체적으로 밝혀내고 뭐 상시 감시하고 그래서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인 수단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수년 동안 국제사회가 축적을 해왔던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렇죠.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도 국제사회의 기본적 공감대가 좀 허물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네. 그래서 CCTV를 파손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 러시아는 왜 거부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를 좀 노골적으로 러시아가 위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마다 연장을 하고 이게 연장이 안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몰 조항이 적용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패널 임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전체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적용하자라는 얘기를 이번에 같이 내놨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대북 제재를 갱신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상임이사국인데 계속 뭐 뭔가 태도를 보면 예, 안 해줄 가능성이 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이사국들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러시아가 이 패널 전문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표결에 붙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패널이나 대북 제재 중에 이 제재만이라도 살려보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대북 제재 모니터링 기구를 무력화한 거는 북한산 전쟁 무기를 이제 대놓고 한번 위반해 보겠다 이런 걸 좀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보리 제재 자체는 무력화되진 않지만 이걸 감시할 시스템이 없어지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무래도 얼마든지 좀 마음이 좀 해이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자꾸 노래를 인용해서 이 키워드를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외톨이야 이렇게. 네, 외톨이야 예. 이 노래 있잖아요. 같이 할까요? 네. 왜냐하면 정말 누가 이런 외톨이에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에요. 아.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돕기 위해서 그 28일 뉴욕에서 자금 모금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네. 여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을 합니다. 오. 클린턴 전 대통령,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연단에 올라서 대담을 나누기로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5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입장권 요금이 있어요. 225
$65, 우리 오. 돈으로 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돈을 더 내면 혜택이 있어요. $10만, 1억 3,500만 원을 내면 이 대통령들하고 같이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이고요. 그리고 $25만, 3억 3,700만 원 이상 내면 이 사람들이 참석하는 소규모 리셉션에 참여하면서 얘기를 더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바이든 캠프 측은 이렇게 3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모금 행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0만, 135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AP통신이 3명의 대통령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은 당내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고립돼 있는 트럼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뭉쳤는데 공화당의 공화당도 전직 있잖아요. 대통령들 예. 있잖아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있는데 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 이 민주당 측의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한테는 100만 명의 친 트럼프 애국자들이 있다.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금력이 많이 차이가 나요. 바이든 대통령 측은 1억 5,500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금 3,700만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소송 비용에 써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자금력 여러 건이 또 실탄에서 걸려있어서. 바이든 예. 대통령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외롭긴 하겠네요. 네, 자기는 외롭다고 상대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만 명이 있다고 하니까요. 머그컵도 팔 수 있고. 아, 그렇습니다. 어떤 또 풍경이 펼쳐질지요. 네. 다음 키워드는 미주 대륙에 잠 못 드는 밤. 네, 지금 미주 대륙에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아, 없는데요. 댕기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범미 보건기구가 28일자로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미주 지역에서 4가지 댕기열 유형이 다 관찰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동시에 여러 가지가 함께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염자 수가 많으냐면 네. 올해 들어서 이 댕기열 감염자 수가 357만 8천여 건 보고가 됐어요. 사망자가 1,039명입니다. 아이고. 이게 작년 똑같은 시점보다 벌써 3배나 많아진 수치거든요. 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수치를 올해 경신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3월 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브라질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네, 네. 올해에만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290만 6천여 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사망자가 758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게 감염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2000년인데 네.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고요. 파라과이도 전체 인구의 3%에 육박하는 19만 1천여 명이 감염이 됐고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에서도 매일매일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외딴 섬 지역이라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곳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또 네. 칠레 이스터 섬인데 여기도 수백 명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 당국들은 이상 고온 현상, 급속한 도시화 또 기후변화와 관련이 된 가뭄과 홍수, 일부 국가의 열악한 위생 상태가 댕기열이 급증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브라질에서 이게 여름철이었는데 집중호우, 엘니뇨에 따른 고온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댕기열 감염을 불러오는 매개체인 댕기열 모기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돼서 생깁니다.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데요. 극심한 두통, 발열,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주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네요.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는 이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다 막을 쉽지 수가 않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요. 모기가 많이 늘어나면 이걸 네, 피하기가 네. 어려워지는데 먼 나라 얘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작년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댕기열 환자가 206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전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를 했고 방글라데시에 다녀왔던 한 사업
작가분이 댕기열에 걸려서 사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댕기열이 창고라는 지역에 혹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감염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좀 되겠습니다.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지역 전역이 네. 지금 위험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초를 번 대가가 네. 이제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참 무서운 대가가 오고 있는데요. 네.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오, 이게 인류의 시간 측정에 결국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얼음이 녹아서 늘어난 해수는 극지방에서 이제 적도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적도에 쏠려서 질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물이 네. 많아졌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지구 전체로 재분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지구 모양은 더 구형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 중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네. 머리 위로 높이 들었던 팔을 어깨 쪽으로 내리면 아무래도 오. 회전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 속도가 조성 마찰, 달과 태양의 움직임, 지구 내 대기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자연 현상을 받아서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전 속도가 변화하니까 원자시계로 측정하는 원자시 그리고 천문 현상 기준,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한 바퀴 돌 때를 24시간으로 보잖아요. 네, 네. 그 실제 천문 시간에 차이가 생기니까 국제 도량형국이 1972년에 윤초 개념을 도입해서 2년마다 1초를 더하거나 빼서 시간을 좀 맞춰온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까지 이제 윤초가 27번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다 1초를 더하는 양의 윤초였거든요. 네. 근데 2016년 이후부터 자전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1초를 빼버리는 음의 윤초가 2026년에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네. 지구 온난화라는 인위적 요인이 개입이 돼서 이게 지금 자전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음의 윤초 도입이 3년 뒤인 2029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이제 지구 자전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NBC는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지구의 자전이라는 요소에 인간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연구 결과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 그렇습니다. 앞서서 댕기열에서도 네, 기후 변화 기후 이상고 변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초를 우리가 벌었지만 네. 근데 그 대가는 굉장히 혹독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와라 뚝. 그 노래죠. 예, 직접 해주시는군요. 에티오피아의 최대 은행에서 네. 돈 나오라고 하니까 뚝딱 나온 일이 정말요? 발생을 했어요. 최대 은행이 국영 상업은행이거든요. 오. 15일 밤부터 16일 새벽 사이에 잔고보다 돈을 더 많이 인출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꿈에서만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제 돈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오류가 났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다는 걸 인지하고 6시간 만에 문제를 은행 측이 해결을 하긴 했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렸네요. 네. 6시간이면 뭐. 이미 자동화 기기 등으로 네. 8억 1,100만 비르 약 192억 원에 달하는 돈이 인출되거나 이체가 된 뒤였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 금액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컸는데요. 예, 왜냐하면 밤에 있었는데 새벽 네, 시간에 그러니까요. 있었는데도 다 이제 돈을 왜냐하면 뽑으셨네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빨리 뽑아라 이런 요즘에는. 소식이 빠르게 네. 확산이 됐기 때문이에요. 비밀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얼마나 빠르게 이게 전해집니까? 네, 네. 그래서 은행 측이 27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스템 업데이트와 점검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 26일까지 이체된 피해 액수 중에 78%는 회수가 됐다. 오. 만약 30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반환하지 않은 5천여 명의 이름과 계좌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하긴 이게 계좌에서 빼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 근데 필요해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잔액보다 더 많이 뺀 사람들은 아, 너무 다시 많은 돌려놓으라는 액수를. 거죠. 아, 잔액만큼 인출한 건 상관이 없지만 아, 네네. 그 이상 가져간 건 가져와라라는 경고인데요. 사실 ATM 오류 사고가 난 게 이번 에티오피아가 처음은 아닙니다. 네. 작년 11월에 영국에서도요. 인출 요청 금액보다 2배가 더 나오는 ATM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도 수십 명의 인파가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몰려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했겠죠. 그렇죠. 많은 네. 사람들이. 빨리 와라. 이런 네. 걸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해요. 네, 30일까지니까 네. 빨리빨리
빨리 예. 돌려주실 건 돌려주셔야 회수, 됩니다. 예, 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줄을 서고 밀고 밀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마음에 들 것이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온라인 쿠폰 사이트인 쿠폰버즈가요. 세계 100대 예술 작품과 이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에 대한 18,000여 건의 리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그 가장 방문객들이 불만을 나타낸 작품 1위가요. 네. 모나리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정적 언급이 37%가 넘었는데요. 네. 이게 100대 작품 전체의 부정적 언급이 평균 19.2%였으니까 모나리자에 대한 불만은 2배에 가깝게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된 셈이죠. 실제로 보셨어요, 모나리자? 네, 저는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사실 많죠. 저도 네. 만약에 쓰라고 하면 저도 약간 부정적으로 쓸 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점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작품은 맞아요. 아름답다라는 네, 네, 네. 거지만 인파가 몰려서 작품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수많은 관람객이 있죠. 아예 모나리자 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 네. 가려면 놀이동산 줄 서는 것처럼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서야 되고요. 기본 한두 시간 기다려서 간신히 갔는데? 그 방에 갔는데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 뭐 키가 좀 작으면 잘 안 보여요. 안 뭐 보이죠. 이렇게 막- 일단 그 네. 방에 가득 차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을 뚫고 인파들이 제 있으니까. 1년에서 관람을 한다고 해도 작품하고 통제선 사이에 일단 몇 미터 간격이 또 있고요. 그렇죠. 이 모나리자 크기는 세로가 77cm, 가로가 5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파라는 부정적 언급이 127번이나 언급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실망스러운 작품이 또 있는데요. 똑같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외젠 드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꼽혔습니다. 이것도 리뷰의 34.5%가 부정적인 평가였는데 네. 역시 붐빈다, 질서가 없다, 사람 관람 환경이 혼잡하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관람객이 이 작품에 남긴 리뷰가 네. 작품보다도 줄을 서고 밀고 밀치는 걸 좋아하면 뭐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쿠폰버즈 측은 부정 평가의 대부분은 작품 자체가 아니다. 감상하는 경험에서 비롯이 된다. 예술 작품의 상당수는 무질서한 군중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부정 평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그렇죠. 3위에 오른 작품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시계가 늘어져 있고 막 이런 네, 네, 네. 그런 작품인데요. 리뷰의 31.2%가 부정평가를 받았는데 이 작품에 대한 부정평가 의견은 조금 달라요. 내용이 작품이 $28 이걸 보러 가려면 네, 이 미술관에 $28 37,000원 정도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보면 매번 다른 미술관에 대여돼서 지금은 여기 없어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내가 이걸 보려고 더군다나 37,000원 내고 그러니까요. 들어왔는데 내가 네. 이걸 볼 수 없어야 되겠느냐 이런 불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전 그렇죠. 세계인들과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네,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방금 이야기 나눴던 모나리자 네킹콜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Mona Lisa, Mona Lisa,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the mystic smile. Is it only 'cause you're lonely they have blamed you for that Mona Lisa strangeness in your smile?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are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Do you smile to tempt the lover? Mona Lisa.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인천의 총선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인천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13곳 가운데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생산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설비 투자도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운행이 내일 시작됩니다. GTX-A 열차의 평균 배차 간격은 20분가량이고 기본 요금은 3,200원입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타이완에서도 급성 심부전 환자가 보고됐다고 일본 니테레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현지 시각 28일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탑승자 46명 중 4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8세 소녀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 윤정훈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만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탑뉴스로 사회면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식중독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번 주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의 식당에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제까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증에 빠지는 등 식중독의 공포가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식중독 의심 사례의 경우 기존 식중독과는 다르게 하루 만에 설사나 구토로 끝나는 증상이 아니라 네. 지난 17일 식사 후 증상이 진전되다가 24일 사망한 첫 번째 사망자부터 현재까지 사망자가 벌써 2명이 나오고 중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만에 증상이 나오는 기존의 식중독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네요. 예. 현재 위생부에서 식중독 의심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 중에 있는 와중에
정치,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추측과 분석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차이정위안 전 입법위원은 저녁 뉴스에 출연해서 보통 과거의 식중독과는 확연히 다르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네. 하지만 보건부 회의에서는 쌀 효모산, 여기서 산은 산 알칼리의 산인데요. 네. 영어로 봉크렉산이라고도 하는데 쌀 효모산 독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네요. 쌀 효모산 독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네, 그 보건부에서 보건부 차관은 이번 식중독 사건은 매우 심각하며 네. 다른 이전 사례와 다르다라고 설명하면서 간부전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됐는데 네. 이 역시 이전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도 있고요. 네. 전 대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고 위생복리부 리젠짱 정보처장은 미량인 1.5mg의 쌀 효모산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즉석 요리가 아니라 가열 후 보관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가열하는 쌀과 국수 이런 음식들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리젠짱은 쌀 효모산의 잠복기는 20분에서 16시간이며 30%에서 100%는 단기간에 급속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 및 섭취 과정에서 냄새나 색상, 기타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맛에서도 부패한 식품과 달리 입안에서 조기 감지가 어렵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쌀 효모는 산 독소가 강하고 고온에 강하며 모양과 맛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한 번 섭취될 경우 질병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서 네. 간이나 심장 그리고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해독제가 없다라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리젠장은 복지부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단기간에 신선하게 조리되지 않고 가열과 보관을 반복적으로 요리하는 쌀과 국수의 경우에 네.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이렇게 해놨다가 뭐 냉장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가열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보관 상태가 이렇게 양호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 충분히 이런 문제가 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망자까지 나오고 중증 환자 늘어나면서 어떤 사법적인 조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차이칭샹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법의학연구소가 질병관리청, 타이완 따룽 총무처의 독극물 검사센터와 함께 네. 사연을 규명할 것이며 현재 식당 모니터, 요리사, 칼, 도마까지 모두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당 가게의 점장과 요리사 등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및 형벌과실치사와 관련되어서 출국 금지 및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 대만 여행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특히 네. 대만 하면은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까요? 네, 그 전문가들의 추측처럼 쌀 효모산 독소가 이번 식중독의 원인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전까지 이런 식중독의 형태는 대만에서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만 여름철에 덥고 습한 기후가 세균의 번식을 용이하게 하면서 위생복지부 시각서는 대만에서 매년 약 5천여 명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세균 감염으로 초래된 식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은 현재도 기온이 오후엔 30도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네. 언제든지 식중독의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만하면 길거리 음식이 아주 유명한데요. 맞아요. 네. 예. 아쉽지만 이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만에서 길거리 음식이나 보관 위생 상태가 허술한 가게를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쌀이나 국수 같은 재료를 가열 보관한 후에 반복적으로 가열해서 먹는 음식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음식을 좀 조심해서 가려서 좀 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해 주셨는데 11월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여야 의원단이 대만에 방문했네요. 네. 대만 연합보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버그먼 의원을 단장으로 공화당 도널드 노크로스 의원과 민주당 지미 파네타 의원 등 3명은 사흘 일정으로 27일 대만 타이베이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이자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 잭 버그먼 미국 하원 의원은 목요일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단은 오는 5월 20일 취임 예정인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과 샤오 메이칭 부총통 당선인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대만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국의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선거운동이 가열됨에 따라 타이완과 중국 문제가 조작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에서 윤정훈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매주 좀 세계 여행하는 기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브라질에서 오셨습니다. 카를로스 고리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lá, bom dia. Meu nome é Carlos, moro na Coreia há 16 anos. Muito prazer. 네, 포르투갈어로 해주시니까 정말 이 브라질에 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요걸 이제 한국어로 해주시면 제가 통역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토입니다. 한국에 네. 온 지 16년 됐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이 정말 뭐 고향 같으실 수도 이제는 있겠- 고향처럼 네, 느끼고요. 네. 제가 브라질에 가면 네, 집에 언제 돌아가는지 가끔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약간 좀 헷갈리는. 네,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런 난 집이 여기가 아닌데. 네, 집은 이제 한국이에요. 아, 확실히. 그러시군요. 서울이에요. 네. 근데 잠깐만 이제 브라질 말 해주셨으니까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 쓰잖아요. 네, 맞아요. 안녕이 아까 올라 이러셨나요? 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약간 좀 친근하게, 네. 좀 친하게 네, 네. 들리려고 하면은 오이. 오이, 네, 네. 오이. 채소 오이 아니고 김밥에 네. 들어가는 오이 아니고 그냥 네, 오이. 네.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잘 하려고 하면은 항상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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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안녕 이제 헤어질 때 안녕은 어떻게 해요? 그때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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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하고도 다 맞아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이거 네. 이탈리아어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그거 많이 알겠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포르투갈 여행. 그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포르투갈어 또 따로 있는데 그거 네. 바로 호나우두? 따봉. 따봉? 그렇죠. 무조건 엄지를 시켜줘야 따봉. 네, 근데 예. 따봉 너무 아신다고 이게 하면은 이거도 연령대 다지니까. 그래요? 옛날 광고 있기 때문에. 옛날 이거를 알면 옛날 사람.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네. 가끔 강연을 하는데 네. 따봉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연령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그렇군요. 젊은 친구들이 잘 잘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반가워하는 사람이 너무 반가워하고 저는 학교에 있었을 때 따봉 너무 재밌고. 그런 말 많이 맞아요. 나와요. 근데 카를로스 고리토 씨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본명이 길더라고요. 맞아요. 제 본명은 네. 이름이 Carlos Augusto Cardoso Gorito.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냐면 이름 2개 있고 어머님 성씨도 있고 아버님 성씨도 돌아가요. 그런 성씨도 2개 있어요. 그러면 카를로스 아우구스토 이거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카를로스 첫 번째 이름, 아우구스토 두 번째 이름. 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성 카르도스? 카르도스 이게 어머님 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에서 내려왔고 고리토는 아버지에서 아버지. 넘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카를로스 고리토라고 하기보다 카르도즈 고리토라고 했었어야 됐네요. 아까 소개해드릴 때. 아니요. 어머님이 그냥, 섭섭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야. 그거는 네. 뭐 이렇게 뭐 계약서 쓸 때 뭐가 작성해야 될 때는 네. 이렇게 길게 쓰는데 네. 생활에는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에만 쓰는 거죠. 조금 더 그렇군요. 편리하게. 이래서 이제 한국 생활 처음 오셨을 때 좀 그렇죠. 곤란한 점이 있으셨다면서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름 이름이 때문에. 너무 길어서 네. 약간 제 자기소개를 이야기할 때 그날 때쯤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럴 때 학교 때는 아니야 나는 그냥 카를로스만 할래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네네. 카를로스로 줄였어요. 근데 보통 다 이렇게 길어요? 보통 다 길어요. 예, 브라질 많은 사람들이 분들이? 길어요. 아 그래요? 우리 누나들 둘이는 이름 하나만 있지만 아버지는 이름 2개 있어요. 카를로스 알베르토. 저는 카를로스 아우구스토. 이렇게 보통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와요. 이름을 하나 유지하고 두 번째는 바꾸는. 그런, 그렇군요. 습관이 있어요. 예. 근데 한국에 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름이 그냥 카를로스라고. 그렇죠. 3글자잖아요. 그럼 카를로스 벌써 4글자예요. 그럼 긴 편이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길인데 네. 그래요. 뭐 생활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네. 그거는 뭐 행정이나 아니면 뭐 그 휴대폰 등록할 때 보험 등록할 때 구입할 때 그럴 때는 이름 길어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인증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때. 맞습니다. 와, 인증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만 아니라 갑자기 대부분 표정이. 외국인들이 와 똑같은 말을 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통점으로 겪고 있는 고통 네. 바로 이런 이름 인증이에요. 그렇군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슬픈 사연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 때는 백신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뭐 이렇게 예약하기 전에는 그 자녀 백신 시스템 있었죠. 맞아요. 네네. 자녀 백신. 빨리빨리 앱에서 뭐 네, 이렇게 네, 누르면 자녀 백신 맞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앱에서 치도 앱에서 여기 병원에 뭐 이렇게 빨리 누르면 오케이 백신 확정됐어요. 그렇죠. 연락 왔어요 병원에서. 네. 카를로스 그래요. 오세요. 그래요. 그럼 빨리 달려서 네. 병원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도착하다 보니까 백신은 맞지 못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제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이름, 네. 제 본명, 그 외국인 등록증에서 나오는 이름은 달라요. 그리고 그 병원 시스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등록증에 나오는 이름도 다르고 이름도 본명 이름도 다르고 시스템도 안 되니까 와 난리 났어요. 근데 자녀 백신이 시간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맞아야 네. 되는데 그 시간이 촉각할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사람을 부르게 됐어요. 그 정말 슬픈 사연.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름 와우. 행정적인 절차 때문인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그럼요. 사실은 있겠다는 생각이 이 드네요. 내용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이렇게 번성은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 네. 당연히 개선하는 거는 쉽지 않고 그거 알고 있지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러게요. 겪고 있는 문제가 네.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름 같은 네. 건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 기준으로 뭐 3글자 4글자 그렇죠. 이렇게 제한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슈 생기는 것은 상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어떻게 전혀 오류가 몰랐죠. 있는 거예요. 카를로스 네네. 무슨 잘못돼서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잘못 없고 그냥 행정 절차 그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만 매일은 아니에요. 네,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브라질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축구거든요. 축구. 뭐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다. 뭐 월드컵에서 우승 몇 번 하고. 네, 월드컵은 5번 얘기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여름에 파리 올림픽에서 볼 수 없다면서요? 맞아요. 이번에는 너무 슬퍼요. 사실 브라질 축구 나라. 네, 그렇죠. 네, 브라질하면 당연히. 축구다. 네. 이것도 다본처럼 연령대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좀 슬퍼요. 너무 슬퍼요. 제가 어렸을 때 브라질은 월드컵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우승했고 2번이나. 당연하죠. 네.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브라질이 너무 잘한다. 평생은 맨날 월드컵 있을 때는 우승할 줄 알았는데. 네. 뭐 한국 목소리가 월드컵 많이 이후는 커지시네요. 네. 네,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선 탈락하셨군요, 이번에. 다만 그 네. 올림픽은 잘하고 있었고요. 2016년 리오 올림픽 때는 금메달 처음으로 탔고, 네. 2020년 도쿄 올림픽도 2번째 금메달을 탔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이라도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그렇죠.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지만 남미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공은 둥구니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월드컵도 안 되고 올림픽도 안 되니까 많이 속상하시군요.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뭐 똑똑한 학생이 어느 정도 뭐 점수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숙제라도 내줘야 되는데. 공부 원래 잘하는 학생이 그렇죠. 시험을 너무 못 봤군요. 너무 이번에. 못 봤어요. 너무 실망하셨고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이게 뭐예요? 이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세대 차이가 좀 있어서 요즘 20대들은 축구 얘기 잘 안 한다면서요. 브라질 사실은 브라질 20대 친구들이 네. 축구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 나이 때는 우리 브라질 축구 이야기만 했어요. 유럽 축구는 관심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조카 있어요. 그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네.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팀이 어디서 응원하냐고 물어보면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해요. 아이고. 스페인 축구를 응원해요. 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와 이게 약간 메신다 하는 느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나이 때까지는 우리 브라질 팀만 응원하고 브라질 축구만 보고 그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 관심 없고 남미 챔피언스 리그 훨씬 재밌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군요. 네. 어릴 때 다들 축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브라질에서는? 네, 그거는 어릴 때- 아직도 그거는 변화가 없는데 관심은 많은데 브라질 축구보다 이제 다만 다른 나라 축구로. 축구 발로 하는 것도 하고 네. 게임에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아, 그렇죠. 네, 게임도 게임 많이 축구도 해요. 있고. 네. 아, 근데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냥 축구를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냥- 어릴 때 카를로스도 많이 저도 하셨어요. 그랬었어요. 지금도 잘하실 수 있나요? 지금은 못해요. 아버지는 축구 일주일에 4번이나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너무 좋고 네. 작년 말에는 50주년 결혼 결혼 기념도 50주년. 축하했는데 유일하게 둘이 싸우는 이유가 축구 때문이었어요. 다른 팀 응원하시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둘 다 같은 팀 응원했지만 네. 아버지가 일주일 네 번이나. 4-5번이나 축구를 했기 때문에 네, 좀 과하셨네요. 그거는. 네, 우리 예. 아이들 3명인데 아버지가 계속 축구를 하면 어떡해요? 어머니 힘드셨겠는데요. 그럼 네. 어머님이랑 공감해요 저도. 예, 아마 저도 아내의 화났을 입장으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 응원해드릴 축구를 수밖에. 너무 좋아하고 아들이 그렇군요. 외아들이고 네. 아들이 좀 축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재능이 꿈은- 없어서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카는 잘해요. 여자애는 잘해요. 그래요. 오 진짜 잘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예. 이제는 축구 그 여자 축구 학교 있는데 그렇죠. 여자 축구 학교 다니지하고 남자 축구 학교로 바꿨어요. 오. 수준이 조금 더 높아서 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멋지네요. 진짜 재밌어요. 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요. 축구 얘기로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축구 이야기는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존이 또 많은 분들이 브라질 하면 떠오르실 거예요. 지구의 그럼요. 허파다. 네. 뭐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오염이 돼간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이기는 한데 아마존은 어떤 곳입니까? 아마존은 사실은 1970년대까지는 아마존은 90% 이상 그대로 보호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지난 50년 동안은 많이 바뀌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약 60% 정도 이렇게 통계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제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4-5년에 네. 그 파괴하는 속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브라질 정부 바꾸면서 정부 정책도 바꾸면서 네. 이렇게 보호하는 정책이 많이 없어지고 네네. 그 인프라가 그리고 거기 그 지키고 있는 팀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뭐 지구의 허파 뭐 그렇죠. 되게 네. 먼 이야기처럼 네, 들리는 네, 거죠. 네, 네. 그 브라질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고향에서 아마존까지 가려고 하면은 네.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되게 멀어요. 아, 네,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 서울에 있는데 어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네. 여기 서울까지 영향이 미칠까. 네. 그래서 그 우리 고향 사람들 되게 오랫동안 아마존이 뭐 되게 멀리처럼 느끼는데 근데 작년에는 갑자기 네. 폭염 왔습니다. 네, 아주 너무 덥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온도, 너무 더위, 너무 네. 더운 날씨는 네, 갑자기 네, 나온 네. 거예요. 네. 그 역사상 최고, 제일 높은 그러니까요. 온도. 지금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며칠 전에 연결했었거든요. 브라질 통신원. 네네네네. 지금 너무 덥대요. 가을인데. 너무 더워요. 가을인데 이렇게 더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걱정이에요. 우리 고향은 원래 그 산 옆에 있으니까 그 한국도 뭐 화력 강산 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우리 네. 고향 이야기 가는 것 같아요. 화력강산이. 화력강산 우리 고향 브라질에서도 화력강산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선상하면 약간 네. 강원도 같은 그런 풍경인데 좀 날씨가 쌀쌀하고 그런 거지만 갑자기 아마존 파괴 때문에 네. 브라질 남동부 4시간 비행기 타고 4시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도 날씨가 좀 이상하게 바꾸고 있어요. 확실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걱정입니다. 진짜. 작년 말에는 처음으로 40도 넘었습니다. 우리 고향.
예, 그래서 제가 평생 에어컨 없이 살았거든요. 기후가 좋은 곳이었네요. 그 고향이. 이제 며칠 전에 처음으로 어머님께 메시지 왔어요. 네. 카를로스 에어컨 설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알아봐야 되고 소음도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처음이에요. 네. 어머님이 원래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인데 네. 너무 덥기 때문에 집에는 그냥 견디는 거 너무 힘드셔서 이제 에어컨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인간들의 활동 맞아요. 때문에 기후 변화가 온 거니까. 사실은 뭐 아마존이 박해되고 있는 뭐 그런 면적 얼마나 없어졌는지 그런 이야기 하면은 되게 그냥 어떤 종이에서 나오는 숫자처럼 느끼지만 내 평생은 이제 70대 어머님을 처음으로 에어컨 설치해야 될 것 같다. 그 소리를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이제 뭐 브라질 하면 뭐 축구, 아마존 이런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질문이 정말 많이 준비됐는데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고 네. 꼭 이 브라질 하면 알리고 싶은 게 있으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브라질이 너무 큰 나라라서 사실 이렇게 하나만 다지는 거는 어렵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한식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브라질 사람들 한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아는 사람 많이 늘었지만 일본적으로 한식은 브라질 음식이랑 너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요. 그래요? 특히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내장 요리를 많이 즐겨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뭐 탕, 뭐 내장탕 이런 거 좋아하세요? 국밥 순댓국? 순댓국 잘합니다. 산지 순댓국도 선지 순댓국도 좋아하고 홍어도 되게 잘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한식을 당연히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이런 특이한 재료 이용하는 한식은 브라질에 이렇게 비슷한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아요. 화력 강상뿐만 아니라 맛있는 요리도 너무 많고. 저희 너무 사실은 뭐 꼭 알려드리고 싶으신가요? 이제 그 꼬엘료 작가님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내장탕 얘기하셔서 여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이제 거의 점심 때 왔으니까 음식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랑 내장탕 이제 점심에 한번 드시고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 파울로 꼬엘료 얘기 좀 많이 작가님 이야기 꼭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꼬엘료 작사한 그런 가사도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가사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